왜 이러는 거야, 조상국? 박문성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야, 박문성, 넌 바보같이 네 친아들을 네 손으로 쫓아낸 거였어. 영하의 냉동고 앞에서 조상국이 잔혹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절친이라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친아들까지 내쫓았다는 충격적인 진실. 박문성은 끝내 차가운 냉동고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4살배기 동생을 업은 18고아 소년이 그 영안실로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운명적인 만남이 30년의 복수국을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현실적인 소재와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몰입을 위해 극화된 에피소드이며 등장인물, 장소,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설정임을 밝힙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하의 혹한이 몰아치는 밤, 학대받던 고아원을 탈출해 고열로 신음하는 4살 동생 박우주를 업은 18소년 박영웅은 온 길을 찾아 폐쇄된 성진병원 지하 영안실로 숨어들었습니다. 형, 너무 아파. 우주가 영웅의 등에서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웅은 동생의 뜨거운 열기를 등으로 느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의 매질이 동생 우주에게 가혹하게 행해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어린 동생을 업고 무작정 도망쳤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우주야, 조금만 참아. 따뜻한 곳 찾았어. 영웅이 부서진 창문을 통해 병원 내부로 들어서며 속삭였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지만 바람은 막아줄 수 있었거든요. 영웅은 동생을 더 꽉 안고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영안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강그룹의 실권자인 70대 조상국 부회장과 30대 청년 박진우가 의식을 잃은 박문성 회장을 끌고 왔거든요. 조상국은 40년간 박문성 회장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업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문강그룹을 가로채려 했던 배신자였죠. 박진우는 30년간 박문성의 친아들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조상국과 박문성의 후처 남미란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소산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박문성을 죽이는 일에 망설임이 있었죠. 조상국이 박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냉소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네가 진짜 후계자가 되려면 이 늙은이는 사라져야 해. 조상국의 눈에는 30년간 숨겨왔던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박문성을 7번 냉동고 앞에 끌고 가며 입을 열었거든요. 야, 박문성. 정신 좀 차려봐. 조상국이 박문성의 뺨을 때리자 박문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여전히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왜 이러는 거야, 조상국. 박문성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상국이 비웃으며 쪼그려 앉았거든요. 40년 동안 네 친구 노릇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조상국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박문성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조상국을 바라봤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언제까지 네 친구일 것 같아? 조상국이 일어서며 박문성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죠. 네가 친자라고 믿었던 진우가 사실은 나와 미란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조상국의 폭탄 선언에 박문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진우를 바라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넌 바보같이 네 친아들 선우를 네 손으로 쫓아낸 거였어. 30년 전에 말이야. 조상국이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박문성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거든요. 미란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을 때 넌 의심 한 번 안 해봤지? 멍청한 것, 여자에 미쳐서는. 박문성이 온몸을 떨며 일어나려 했지만 약물 때문에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내 아내 미란이가 나를 속였다고. 아내, 그 여자가 언제부터 나와 관계를 맺었는지 알고 있나? 조상국이 박문성의 머리를 움켜쥐며 귓속말했습니다. 네가 선우와 본처를 쫓아내고 미란이와 재혼하기 훨씬 전부터야. 진우는 그때 이미 미란이 뱃속에 있었어. 박문성이 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왜 이런 짓을? 문강그룹이 탐났거든. 네가 쌓은 모든 것이 말이야. 조상국이 냉동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마, 정말 제가. 그래, 넌 내 진짜 아들이야, 진우야. 박문성의 피는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지. 조상국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문성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소리쳤습니다. 선호. 그럼 우리 선호는 어디 있는데? 선호? 그 자식은 진작에 죽었어. 3년 전 화학공장 폭발 사고로 말이야. 조상국이 잔혹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문성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물론 그것도 우연한 사고는 아니었지. 선호가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거든. 40년 지기 친구 조상국의 고백에 박문성이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이들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너 같은 건 영원히 사라져야 해. 이제 문강그룹은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될 거야. 조상국이 박문성을 냉동고 속으로 밀어넣으며 강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확인했죠. 이제 끝났다. 30년 동안 기다린 복수가 완성됐어. 조상국이 자물쇠를 확인한 뒤 박진우와 함께 서둘러 영안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위층에서 한 소년이 동생과 함께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영웅은 지하 영안실에 도착해 동생을 낡은 담요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우주의 이마에서 뜨거운 열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우주야, 여기는 그나마 외풍이 덜 불어. 여기서 조금 쉬자. 영웅이 동생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주머니에서 젖은 성냥을 꺼내 불을 지피려 애썼지만 쉽게 붙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7번 냉동고에서 희미한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영웅이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였거든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입김을 포착한 영웅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 영웅이 급히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방치된 녹슨 강철 파이프가 눈에 들어왔죠. 영웅은 파이프를 집어들고 냉동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파이프를 지렛대 삼아 자물쇠 뭉치를 비틀어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의 얼굴이 붉어지며 전신의 근육을 폭발시켰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 받은 구타와 굶주림이 오히려 그의 근육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죠. 마침내 자물쇠가 부서지며 육중한 냉동고 서랍을 억지로 당겨 열었습니다. 서랍이 열리며 쏟아져 나온 것은 비닐 속에 갇혀 창백하게 질린 박문성이었습니다. 영웅은 자신의 하나뿐인 외투를 벗어 노인의 몸을 감쌌습니다. 과거 부모님이 가르쳐준 심폐소생술로
노인의 심장박동을 되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문강그룹 대저택에서는 박문성의 후처 남미란과 조상국이 박 회장의 사망을 확신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미란은 박문성의 두 번째 부인으로 30년 전 본처 임주희와 아들 선호를 내쫓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 진짜 친아들 선호를 가짜로 만들고 자신과 조상국 사이에서 생긴 박진우를 박문성의 후계자로 키워왔죠. 드디어 그 늙은이가 사라졌네. 남미란이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조상국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내가 회장직을 맡고 진우를 내 정식 후계자로 만들 시간이야. 조상국은 이미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고 박문성의 인감을 도용해 경영권 승계 서류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강그룹의 모든 권력이 손에 들어왔음을 확신했거든요. 30년 전에 선호 그 자식을 쫓아낸 것이 신의 한 수였어. 남미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본처 임주희와 선호를 내쫓기 위해 유전자 결과지를 조작했던 순간을요. 새벽녘 정신을 차린 박문성은 자신을 간병하던 영웅의 목에 걸린 반짝이 은색 펜던트를 보고 눈동자를 경련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가 친아들 선호를 내쫓던 날 마지막 정표로 건넸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수 제작 유품이었거든요. 영웅은 노인의 시선을 경계하며 우주를 품에 안고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흘리는 피 맺힌 눈물에 멈칫했습니다. 너 정말 우리 선호의 아들이냐? 박문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년의 골격과 이목구비에서 죽은 아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 아이들이 자신이 버렸던 진짜 핏줄임을 깨닫는 순간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냐? 박문성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30년간 조상국과 남미란에게 속아 친아들을 내쫓고 가짜 아들을 키웠다는 사실이 뼈를 애는 고통으로 다가왔거든요.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할아버지세요? 영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문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웅의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준 거야. 30년 전에. 바로 그때 병원 주변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상국의 수하들이 박문성의 시신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거든요. 위험해. 어서 피해야 돼. 영웅이 박문성을 부축하며 급히 일어섰습니다. 우주도 등에 업고 지하 배수로 쪽으로 향했죠. 할아버지,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영웅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문성은 어린 손자의 강인함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영웅은 병원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한 조상국의 수하들을 피해 할아버지와 동생을 지하 배수로를 통해 탈출시켰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거든요. 차가운 냉동고에서 시작된 세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조상국과 남미란에게 복수하는 장대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전 가옥에 도착한 박문성은 영웅으로부터 아들 선호 부부가 함께 다니던 화학 공장의 대형 폭발 사고로 비참하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와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영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문성의 얼굴이 순간 핏기를 잃었죠. 두 분이 일하시던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시던 분들이 모두 영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박문성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내쫓았던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박문성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내쫓은 아들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거든요. 선호야.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박문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30년간 쌓인 후회와 자책감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웅은 동생 우주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절망적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문성의 다음 말이 영웅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상국과 남미라니. 30년 전부터 나를 속였구나. 박문성이 어젯밤 조상국이 털어놓았던 진실을 되새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문성은 조상국과 남미란이 30년 전 공모에 친아들을 가짜로 몰아 내쫓았고 30년간 아들로 믿고 키운 진우가 사실은 두 사람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임을 깨닫고 정호를 불태웠습니다. 어젯밤 그놈이 모든 걸 털어놨어. 남미란과 불륜 관계였고 진우는 그들의 친아들이라고. 박문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미란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친아들을 가짜로 만들었다는 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거든요. 그럼 진우라는 사람이 가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문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었거든요. 30년 동안 속았어. 내 진짜 아들 선호를 내 손으로 쫓아내고 원수의 자식을 키웠던 거야. 박문성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후회가 교차했거든요. 영웅은 노숙자나 다름없는 처지의 노인이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우주의 고열을 치료하기 위해 노인이 제안한 비밀 동맹에 응하기로 했죠. 할아버지가 정말 문강그룹 회장님이라면 우주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나요? 영웅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문성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주들을 내가 지켜야지. 박문성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안전 가옥 앞에 도착했죠. 한편 같은 시각 조상국은 영안실 자물쇠가 파손되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뒤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문성의 생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 킬러팀을 호출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조상국이 전화기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물쇠가 파손되어 있었고 냉동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조상국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박문성이 살아있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당장 전문가들을 불러 그 노인네를 찾아서 완전히 제거해야 해. 조상국이 이를 악물며 지시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죠. 그리고 진우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상국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진실을 알게 되면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 시각 남미라는 요양원에 갇힌 본처 임주희를 찾아가 박문성의 사망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주인은 멍한 눈으로 선우가 돌아올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남미란을 압박했죠. 선우가 돌아올 거야. 임주희의 눈빛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남미란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 미친 할망구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아들 박선호는 이미 죽었다고.
남미란이 소리쳤지만 임주희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진실을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날 거야. 선우의 아들들이 돌아올 테니까. 임주희가 해맑은 얼굴을 유지한 채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남미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죠. 같은 날 저녁 박문성은 전처 임주희가 있는 요양원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문성은 30년 만에 마주한 조강지처의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주희야. 나야, 박문성. 박문성이 조심스럽게 임주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임주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박문성. 박문성이 누구지? 임주희가 고개를 돌리며 박문성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초점을 잃고 있었거든요. 박문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죠. 주희야, 나야. 당신 전 남편. 박문성이 임주희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임주희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요? 임주희가 박문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박문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거든요. 30년이 지났으니 그렇지. 네 기억 속에 나는 아직 42인가 보구나. 갑자기 임주희의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남편을 확실히 알아본 것이었죠. 영웅이와 우주는,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임주희가 급히 박문성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올 땐 항상 손주들부터 가장 걱정되었거든요. 안전해. 두 아이 모두 안전 가옥에 있어. 박문성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임주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선우와 며느리가 죽고 나서 영웅이랑 우주를 내가 잘 키웠어야 했는데. 임주희가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억했거든요.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심하게 학대받고 있었어. 영웅이는 그 어린 나이에 제 동생을 지키려고. 박문성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임주희는 손주들의 고생을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죽고 나서 치매가 더 심해져서. 임주희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모든 건 조상국과 남미란 때문이야. 박문성이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임주희의 눈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 박문성이 복수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임주희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거든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임주희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문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30년 전 일에 대한 증거가 혹시 남아있나? 박문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주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있어요. 30년 전 남미란이 선우와 진우의 유전자 검사를 조작할 때 목격한 간호사의 증언. 녹음도 있고요. 임주희의 말에 박문성이 놀랐습니다. 30년간 복수의 칼날을 숨겨왔던 것이었죠. 영웅이와 우주가 너무 보고 싶어요. 꼭 한번 데리고 와주세요. 임주희의 간청에 박문성이 주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곳을 나가 우리 손주들과 함께 살자. 박문성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손주들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되었죠. 한편 박문성의 가짜 아들 박진우는 자신이 이미 회장실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원로 이사들을 강제로 해임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죠. 이제 문강그룹은 내 것이다. 반대하는 놈들은 모조리 쫓아내겠어. 박진우가 회장 의자에 앉으며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력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요. 이사들 명단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체제에 맞게요. 비서가 박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진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영웅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박문성에게 은혜를 입었던 전직 보안 요원들을 소집해 정예 경호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상국의 미행을 완벽하게 따돌리기 위해서였죠. 이분들이 할아버지를 도와주실 분들인가요? 영웅이 물었습니다. 박문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어려울 때 내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보안팀장이 박문성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박문성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짜 충신들은 여전히 자신의 편에 있었습니다. 조상국은 박문성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불안감을 느끼고 가짜 사망진단서를 발부받았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인 화장 절차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의사는 매수했나? 조상국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사망진단서는 이미 발급되었습니다. 내일 화장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좋아. 시신이 없어도 상관없어. 화장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조상국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문성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는 계획이었죠. 박문성은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가짜 장례식이 진행되는 광경을 지켜보며 영웅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빼앗긴 너희 아버지의 30년을 되찾을 시간이다. 박문성이 영웅에게 경영과 전략을 전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야.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한 번에 무너뜨려야 해. 박문성이 영웅에게 문강그룹의 조직도와 자금 흐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을 손자에게 전수하고 있었죠. 영웅은 할아버지로부터 적들의 자금 흐름과 약점을 빠르게 습득하며 거친 소년 가장에서 문강의 차세대의 리더로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국의 가장 큰 약점은 욕심이야. 그리고 남미란과의 관계도 불안정해. 박문성이 영웅에게 조언했습니다. 영웅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내면 스스로 무너질 거야. 우주는 할머니 임주희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임주희는 손주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적적으로 기력을 되찾았죠. 우주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임주희가 우주를 안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였죠. 할머니, 우주 배고파요. 우주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임주희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더 꼭 안았어요. 영웅은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살피던 중 부모님이 일하던 공장이 조상국의 거대 비자금 세탁 거점이었음을 암시하는 암호들을 포착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계좌 번호인 것 같은데요. 영웅이 일기장을 들고 박문성에게 보여줬습니다. 박문성의 눈이 날카로워졌거든요. 선우가 마지막까지 증거를 남겨뒀구나. 박문성이 일기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조상국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미라는 임주희를 강제로 해외시설로 빼돌리려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이 미리 매수한 요양원 직원의 역정보에 속아 본인의 위치만 노출하는 실책을 저질렀죠. 임주희를 해외로 보내는 준비는 됐나? 남미란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하는 이미 영웅의 편으로 돌아섰죠.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부하가 거짓말로 답하며 남미란의 계획을 영웅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박문성은 조상국의 최측근 비서가 사실은 자신의 비밀 정보원임을 밝혔습니다. 조상국이 숨겨둔 결정적인 비리 장부의 위치를 영웅에게 공유했거든요. 30년 동안 조상국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야. 이제 그의 증언이 필요한 때가 왔어. 박문성이 영웅에게 비밀 연락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다. 박문성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영웅과 박문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상국과 남미란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상국은 박문성의 사망을 공식화하기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려 했거든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조상국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뒤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이 장례식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임주희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임주희를 알아본 조상국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주희, 왜 여기에? 조상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임주희는 평소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었으니까요. 박문성 회장은 살아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임주희가 조문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장내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미친 사람 아냐? 장례식에서 무슨... 조문객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조상국이 급히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죠.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조상국이 이를 악물며 지시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임주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랙 수트를 입은 젊은 남성이 장례식장 뒤편에서 나타났거든요. 우리 할머니에게서 손 떼세요. 영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보안 요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웅의 압도적인 신체 능력에 장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너는 누구야? 조상국이 단상에서 영웅을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영웅이 조상국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거든요. 30년 전에 쫓겨난 박선호의 아들 박영웅입니다. 영웅의 말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박선호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호의 아들이라고? 조상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우가 급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남은 보안 요원들을 동원해 영웅을 제압하려 했죠.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여기서 당장 나가. 박진우가 영웅에게 소리치며 보안팀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침착하게 리모컨을 꺼냈죠. 잠깐만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영웅이 당당하게 말하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모두 화면으로 향했어요. 영웅은 박문성이 직접 서명한 정권 위임장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자신이 문강그룹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박문성 회장님이 직접 서명하신 정권 위임장입니다. 영웅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서류를 본 참석자들이 경악했습니다. 화면에는 박문성의 친필 서명과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강그룹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확인했거든요. 이 서류는 진짜입니다. 박문성 회장님의 친필과 인장이 맞습니다. 법무팀장의 확인에 장내가 다시 한번 소란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조상국과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건 가짜야. 저 자식이 조작한 거라고.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확인된 뒤였습니다. 박문성 회장이 생존해 있다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죠. 남미라는 관객석에서 일어나 영웅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내쫓았던 선우와 똑같이 생긴 얼굴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 자식을 당장 죽여요. 당장. 남미란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죠. 영웅은 남미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어요. 남미란 씨, 30년 전에 저지른 죄를 기억하세요? 영웅이 남미란을 향해 말했습니다. 남미란이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거든요. 조상국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남은 보안 요원들에게 영웅을 공격하라고 지시했죠. 박문성은 죽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 자식을 당장 제거해. 어서. 조상국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도 영웅의 압도적인 힘을 이미 봤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감히 문강그룹의 정식 대리인에게 손을 대려고 하십니까? 영웅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더욱 움직이지 못했죠. 임주희가 영웅 옆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웅아. 임주희가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영웅은 커갈수록 아들 선우의 대담함과 강인함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영웅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조상국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거든요. 불가능해. 모든 게 완벽했는데. 조상국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었습니다. 박진우도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었죠. 영웅은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박문성 회장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곧 진실이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영웅의 선언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상국과 남미란의 30년 지배가 끝나는 순간이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가짜 장례식이 진실을 드러내는 무대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영웅은 할머니 임주희와 함께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문성은 안전가옥에서 검찰과의 협력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우주는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자, 영웅아. 우주 잘 있겠지? 하지만 안전가옥에 도착한 영웅은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고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죠. 우주야, 우주야. 영웅이 집안을 뒤지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거든요. 거실 바닥에는 우주의 작은 신발 한 짝과 뒤엎어진 과자 봉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웅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영웅이 박문성을 찾으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다행히 박문성은 서재에서 쌓여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며 검찰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문성이 전화를 끊고 급히 나왔습니다. 영웅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거든요. 우주가 사라졌어요. 영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문성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바로 그 순간 영웅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상국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례식에서 참 멋진 쇼를 보여줬더군. 조상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웅이 핸드폰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거든요. 우주를 어디에 숨겨뒀어? 영웅이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조상국이 더욱 비웃으며 답했거든요. 궁금하면 인천항 3부두로 와라. 단 너 혼자서. 조상국의 협박에 영웅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30분 안에 오지 않으면 네 동생은 컨테이너에 실려 영원히 사라질 거다. 박문성이 영웅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웅아, 이건 함정이야. 조상국이 너를 따로 떼어내려는 거다. 하지만 우주를 그냥 둘 순 없어요. 영웅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문성이 깊게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가라.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마라. 우리도 준비할 게 있다. 박문성이 영웅에게 비장의 카드를 건넸습니다. 선호가 남긴 일기장이었어요. 영웅은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충 봤던 그 암호 같은 숫자들이 갑자기 의미를 갖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이 숫자들이 뭘까? 영웅이 일기장의 내용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날짜와 함께 적힌 16자리 숫자들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영웅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 숫자들, 계좌번호였구나. 영웅이 일기장의 암호를 풀어가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조상국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상국이 공장을 비자금 세탁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모든 증거는 스위스 계좌에. 영웅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조상국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영웅은 즉시 국제금융의 거물 엘리자베스 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연락처를 알려준 덕분이었거든요. 엘리자베스 리 회장님, 저는 박문성 회장의 손자입니다. 영웅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박문성과 오랜 사업 관계를 유지해온 국제금융계의 실력자였거든요. 안 그래도 박 회장으로부터 먼저 연락받았어요. 엘리자베스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영웅이 조상국의 비자금 계좌 정보를 전달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졌죠.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즉시 자금 동결이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비즈니스 톤으로 말했습니다. 영웅이 문광그룹 이사직을 제안하자 그녀가 흔쾌히 수락했거든요. 좋습니다. 20분 내에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겠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약속에 영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상국의 자금줄을 끊는 첫 번째 작업이 성공한 것이었거든요. 한편 그 시각 안전가옥에서는 박문성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 법률 고문과 함께 조상국과 남미란의 30년 전 범죄 증거들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검찰총장님,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낼 때가 왔습니다. 박문성이 법률 고문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의지가 불타고 있었죠. 회장님, 이 증거들로 조상국과 남미란은 완전히 끝장입니다. 김 전 총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살인 교사, 배임 횡령까지 온갖 중죄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니까요. 영웅은 항구에 도착해 조상국의 수하 중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거액의 자산으로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영웅이 조상국의 부하에게 현금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준비한 비상금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돈을요? 부하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영웅이 단호한 목소리로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바로 컨테이너의 정확한 위치와 이송 시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상국의 모든 계획도요. 포섭된 부하는 조상국이 우주를 해외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충격적인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영웅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동시에 박문성이 영웅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영웅아, 복수는 단순히 분노로 하는 게 아니야. 박문성이 손자에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웅이 할아버지의 말에 집중했죠.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 번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진짜 복수다. 박문성이 영웅에게 조상국의 약점을 설명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정보를 전수하고 있었어요. 지금 엘리자베스 리가 조상국의 자금을 동결시키고 있어. 그러면 조상국은 파국이야. 영웅은 마침내 우주가 갇힌 거대한 강철 컨테이너 앞에 도달했습니다. 냉동고에 갇혀있던 할아버지를 구할 때처럼 괴력으로 잠금 장치를 부수기 시작했죠. 우주야, 형이 왔어. 영웅이 컨테이너를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안에서 우주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형아야, 우주 무서워. 우주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영웅이 이를 악물고 강철 체인을 미리 챙겨온 도끼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의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영안실의 냉동고를 열 때처럼 전신의 근육이 폭발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체인이 끊어지며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우주가 달려와 형의 품에 쏟아지듯 안겼어요. 동생을 무사히 품에 안은 영웅은 조상국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취임식장에서의 마지막 대결을 위한 함정임을 직감했죠. 형아, 나쁜 아저씨들이 무서웠어. 우주가 영웅의 품에서 떨며 말했습니다. 영웅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거든요. 이제 괜찮아. 형이 모든 걸 끝낼 거야. 영웅은 부모님이 일하던 공장의 폭발을 지시했던 현장 책임자의 자필 유서를 확보했습니다. 영웅이 포섭한 조상국의 부하가 마지막 선물로 건넨 것이었죠.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어. 영웅이 서류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결정적 증거였죠.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시간이 다가오자 영웅의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취임식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박문성은 조상국이 해외로 빼돌리려던 문강그룹의 비자금 5천억 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의 도움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된 것이었어요. 이 돈은 원래 국민의 것이었어. 이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야. 박문성이 환수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30년간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는 박문성의 생존과 영웅의 자격을 이사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조상국의 경영권을 박탈할 준비를 마쳤어요.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합니다. 문강그룹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이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상국의 30년 지배가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박문성과 영웅은 서로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의 기만과 고통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모든 준비가 끝났나요?
영웅이 우주를 안고 물었습니다. 박문성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이제 진짜 문강그룹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할아버지와 손자는 마침내 복수의 마지막 무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조상국이 회장 취임사를 읽으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 순간 대강당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박문성이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조상국이 단상에서 회장 취임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조상국은 박문성의 사망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30년간 꿈꿔온 문강그룹의 완전한 지배권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문강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조상국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도 단상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강당 뒤편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거든요. 박문성이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박 회장의 등장에 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거든요. 저 사람은 박문성 회장이잖아.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참석자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상국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가능해.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조상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문성은 늠름한 수트 차림의 손자 박영웅과 함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40년간 수고했다, 조상국. 박문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조상국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며 조상국의 금태 안경이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조상국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있어? 조상국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문성이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강그룹 회장 박문성입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박문성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석자들이 충격에 빠져 조용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모두 밝힐 시간입니다. 박문성이 단호하게 선언하며 늠름한 수트 차림의 손자 박영웅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 박선호의 핏줄이자 문강의 정당한 유일 후계자입니다. 박문성이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영웅이 단정한 모습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영웅은 30년 전 남미란과 조상국이 조작한 유전자 결과지와 담당 간호사의 증언들을 전광판에 재생했습니다. 이제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웅이 리모컨을 들고 전광판을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에 30년 전 병원의 장면이 흐릿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분들이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웅이 차갑게 말하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강당이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거든요. 화면 속에서 젊은 남미란이 간호사에게 돈뭉치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주세요. 박선호와 우리 진우의 검체를 바꿔치기 해주세요. 젊은 시절 남미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이 경악하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대신 이 돈을 드릴게요.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화면 속 남미란이 간호사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망설이다가 결국 돈을 받는 모습까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남미란이 관객석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연이어 박진우와 조상국의 친자 확인 결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DNA 일치율 99.9%라는 숫자가 대형 화면에 떠올랐거든요. 이것은 최신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박진우는 조상국의 친아들입니다. 영웅이 냉정하게 발표했습니다. 박진우는 30년간 박문성 회장님을 속이고 가짜 아들 행세를 한 것입니다. 영웅이 박진우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내가 30년을 숨겨왔는데 이렇게 끝난다고? 남미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웃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조상국은 뒤쪽 출입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상구가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박문성이 조상국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상국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봤거든요. 조상국은 보안 요원들을 지휘해 박문성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리가 고용한 국제보안팀이 난입하여 조상국의 수하들을 전원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엘리자베스 리의 보안팀장이 지시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전문 보안 요원들이 강당을 에워쌌거든요. 조상국의 보안팀이 무기를 뽑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제보안팀의 실력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저항하지 마십시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보안팀장이 조상국의 수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수하들이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내려놨거든요. 영웅은 부모님이 살해당했던 공장 폭발 사고의 배후가 조상국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물과 현장 자백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제 제 부모님을 살해한 진짜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웅이 두 번째 영상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3년 전 화학 공장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박선호 부부를 제거하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조상국의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이 소름이 돋으며 화면을 바라봤거든요. 화학 공장 폭발로 위장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공장 운영의 불찰로 보이게 말이야. 조상국의 냉혹한 지시가 강당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웅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 아이들도 처리하라고. 녹음된 조상국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영웅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영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거든요. 조상국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지시한 것입니다. 영웅의 절규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상국이 고개를 떨구며 부인하려 했거든요. 남미라는 임주희의 발치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임주희는 30년의 한이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외면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거든요. 사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남미란이 임주희의 치마를 붙잡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임주희는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거든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임주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박진우는 미쳐버린 채 단상 위로 올라와 조상국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가짜로 만들었어? 나도 피해자라고. 박진우가 조상국의 가슴팍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상국이 아들을 밀치려 했지만 박진우가 놓아주지 않았죠. 넌 내 아들이지. 진짜 내 아들. 조상국이 소리쳤지만 박진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당신 같은 인간 아들 안 한다고. 내가 안 하겠다고. 박진우가 조상국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두 부자가 단상 위에서 추악한 난투극을 벌였어요.
이 추악한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조상국과 박진우의 몰골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었죠. 박문성은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검찰 특수부의 조상국과 남미란을 살인 및 배임 혐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30년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검찰 특수부입니다. 조상국, 남미란을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들이 영장을 들고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상국과 남미란에게 수갑이 채워졌죠. 살인 교사, 배임 횡령, 문서 조작. 당신들은 체포됩니다. 검사가 죄목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조상국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었어요. 영웅은 아버지 박선호의 영정 사진을 단상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할아버지 박문성과 함께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했거든요. 아빠, 엄마,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죠? 영웅이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박문성도 아들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선호야, 아버지가 미안했다. 이제야 진실을 밝혔구나. 박문성이 아들의 영정을 앞에 두고 머리를 박으며 사죄했습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박영웅의 압도적인 리더십과 박문성의 생환에 열광했습니다. 즉석에서 열린 표결을 통해 영웅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죠. 박영웅을 문강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추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주주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다른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동의했거든요. 찬성, 찬성합니다. 박영웅, 박영웅, 박영웅. 강당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영웅이 허리를 굽혀 깊게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웅은 조상국이 빼돌렸던 비자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임 첫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강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거든요. 문강그룹의 모든 비자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영웅이 단상에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감격하며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 문강그룹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웅의 선언에 강당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우주야,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영웅이 동생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주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박문성과 임주희가 손주들을 사이에 두고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구나. 박문성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임주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조상국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영웅은 마침내 아버지의 유품인 펜던트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영웅이 펜던트를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안실 냉동고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이 마침내 정의로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박문성이 회장직에 복귀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웅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경영 공부도 병행하고 있었죠. 영웅아, 공부는 어렵지 않니? 박문성이 손자의 공부를 챙기며 물었습니다. 영웅이 교재를 덮으며 답했어요. 조금 어려웠지만 할만했어요. 경영학 수업은 정말 재미있고요. 영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죽은 박선호의 영특함을 닮아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완전히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형아, 나 오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했어. 우주가 집에 돌아와 상장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웅이 동생을 안으며 칭찬해줬어요. 임주희는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선호야, 밥 먹었니? 임주희가 갑자기 영웅을 아들 선호로 착각하며 물었습니다. 영웅이 부드럽게 대답했거든요. 할머니, 저는 영웅이에요. 선호는 제 아버지고요. 아, 그래, 영웅이. 할머니가 또 깜빡했네. 임주희가 미소를 지으며 영웅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문강그룹 본사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박진우였습니다. 박진우는 덥수룩한 수염과 충혈된 눈으로 문강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든 주식 지분과 직권, 직급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박진우 씨,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1층 로비의 보안 요원이 박진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이봐,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내 회사 들어간다는데 왜 못 들어가? 박진우가 쩌렁쩌렁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불안함을 느끼며 상부에 보고했죠. 그 사이 박진우는 잽싸게 달려 비상 계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였다면 나도 모든 걸 가짜로 만들어버리겠어. 박진우가 광기 어린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30년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분노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박진우는 박 회장과 영웅이 있는 회장실을 향해 올라가면서 배낭에 몰래 숨겨왔던 것을 꺼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하는 휘발유통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구석구석에 휘발유를 뿌리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박문성, 박영웅. 나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고. 기름 냄새가 복도 전체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회장실에 도착하자 박문성과 영웅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박문성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박진우는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휘발유가 든 통을 영웅과 박문성을 향해 흔들어댔습니다. 30년간 아버지라고 믿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박진우. 박문성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영웅이 재빠르게 할아버지 앞으로 나서며 박진우와 마주섰습니다. 진정해요, 박진우 씨.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영웅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손을 번쩍 들어 반짝이는 라이커를 보여줬습니다. 해결책? 이미 망해버린 내 인생에 무슨 해결책이 있어. 영웅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 박진우가 경고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라이터에 불을 붙일 거야. 박진우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30년간의 거짓 인생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죠. 이 건물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영웅이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죠. 그들도 문강그룹 사람들이잖아. 모든 게 다 문강그룹 때문이야. 박진우가 다시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조상국과 남미란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요. 영웅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야? 어떻게 30년 동안 산 내 인생이 다 가짜였냐고. 박진우가 절규하며 라이터를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영웅이 조심스럽게 또 한 발짝 다가갔죠.
그래. 당신도 속은 거예요. 진짜 적은 조상국과 남미란이지. 됐어. 이미 다 끝났어. 박진우가 소리치며 라이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웅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안 돼. 영웅이 폭발적인 힘으로 박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진우가 놀라며 라이터를 키려 했지만 영웅이 더 빨랐습니다. 끄악! 영웅이 박진우의 손목을 잡고 라이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며 바닥을 굴렀죠. 놓아. 놓으라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박진우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의 힘이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신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영웅이 박진우의 손목을 꺾으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의 손에서 라이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다고. 박진우가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영웅이 라이터와 기름통을 안전하게 회수하며 박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담긴 시선이었죠. 진우야, 네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구나. 미안하다. 박문성이 바닥에 쓰러진 박진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미안하다고. 나도 당신처럼 30년을 속아 살아왔어. 진짜 아들이 아니라니까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잖아. 박진우가 박문성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아닌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상국과 남미란에게 속은 거야. 박문성이 무릎을 꿇고 박진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어요. 마침내 경찰이 회장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진우를 체포하러 온 것이었거든요. 박진우 테러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힘없이 일어나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뭐였던 거지. 박진우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웅과 박문성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장이 박문성에게 보고했습니다. 박문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거든요. 영웅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박문성이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영웅의 용기와 판단력이 모든 사람을 구해낸 것이었죠. 박진우는 방화 미수 혐의로 장기 복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가 올 것 같네요. 영웅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박문성이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웅은 우주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무서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우리 형아가 또 영웅이 됐구나. 우주가 형을 자랑스러워하며 안겼습니다. 임주희도 비록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영웅을 칭찬했어요. 우리 영웅이가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임주희가 순수하게 웃으며 영웅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위기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이 가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영웅은 문강그룹의 최연소 회장으로서 성공적인 실적을 발표하며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조기 졸업을 하셨던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자들이 영웅을 둘러싸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웅이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거든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영웅은 검정고시에 당당히 합격한 후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늦게 채웠죠. 대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영웅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거든요.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바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박문성은 명예회장으로서 정원 가꾸기에 몰두하며 아내 임주희와 함께 우주의 등굣길을 챙기는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주야, 책가방 챙겼니? 박문성이 손주의 등교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우주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뽀뽀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 오늘도 화이팅. 우주가 천진하게 말하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우주는 완전히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 손자 정말 잘 컸어. 박문성이 뿌듯하게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문강그룹의 귀한 막내 손주로서 모든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었어요. 임주희는 치매 증상이 조금씩 진행되며 가족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하나하나 부르고 기록하며 지냈습니다. 임주희도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듯 손주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영웅아, 오늘 중요한 날이지? 임주희가 영웅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또렷한 날이었거든요. 네, 할머니. 오늘 임시 주주총회가 있어요. 영웅이 할머니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임주희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응원했거든요. 우리 영웅이가 정말 대견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선호야, 언제 왔니? 임주희가 갑자기 영웅을 아들로 착각하며 말했습니다. 영웅은 늘 반복해야 하는 같은 대답이었지만 부드럽게 대답했거든요. 할머니, 저는 영웅이에요. 선호는 제 아버지고요. 아, 그래, 영웅이. 자꾸 너에게 선호의 얼굴이 보여서 할머니가 자꾸 깜빡하네. 임주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모습으로요. 영웅은 자신과 우주가 지냈던 고아원을 인수해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을 버릇처럼 매질했던 예전의 원장과 직원들은 모두 퇴직시키고 새로운 원장과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고아원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에도 앞장섰고요. 얘들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지? 선물 꾸러미를 잔뜩 들고 고아원에 방문한 영웅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웅을 보며 환하게 웃었거든요. 네, 우리도 영웅이 형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영웅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거든요. 누구든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말이야. 조상국과 남미라는 감옥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상국 그놈 때문이야. 남미란이 조상국을 원망하며 벽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외침이 되어 돌아왔죠. 내가 30년을 참고 갈고 닦아 준비했는데 조상국이 차가운 감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박진우도 테러 미수로 장기 복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강그룹은 영웅의 리더십 아래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의로운 경영의 표본이 되어 승승장구했죠. 문강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서가 영웅에게 보고했습니다. 영웅이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웅은 가끔씩 폐병원 영안실 부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회상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제가 할아버지를 구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저희를 구해주신 거였네요. 영웅이 폐병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기적 같은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거든요. 할머니 임주희는 죽은 선호의 생일을 기억하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생일상을 준비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호야, 수연아. 하늘에서 보고 있지? 영웅이와 우주가 이렇게 잘 자랐어. 임주희가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묵념하며 부모님을 추도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문강 저택의 넓은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영웅이 박문성에게 말했습니다. 박문성이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견했거든요. 장하다, 내 손주. 이제 정말 훌륭한 경영인이 되었구나. 박문성이 영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냉동고에서 시작된 뜨거운 복수극이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죠. 우주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바둑 실력으로 박문성을 이기며 영특한 손주로서 가문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졌어요. 우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문성이 손주를 안으며 웃었어요. 우리 우주가 너무 똑똑해서 할아버지가 못 당하겠네. 문강그룹 본사 로비에는 박선호 부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삶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였습니다. 영웅은 국제금융계의 동맹인 엘리자베스 리와 함께 전 세계 빈민 구호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박영웅 회장님의 리더십이 정말 놀랍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영웅을 칭찬했습니다. 영웅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주말 아침 영웅은 가족들을 태운 캠핑카를 몰아 동해안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요를 부르는 우주의 노랫소리에 온 가족이 배꼽을 잡고 웃었죠. 캠핑카에서 내린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해변의 모래사장 위를 걸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혈연의 사랑이 모든 고통을 치유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영웅아, 우주야. 할아버지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행복하구나. 박문성이 손주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임주희도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행복해요, 할아버지. 영웅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주도 할아버지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영웅은 목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유품인 은색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문강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맹세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영웅의 부모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석양과 함께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진정한 가족이 된 네 사람의 행복한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서 시작된 박영웅과 박문성의 운명적인 만남이 마침내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18살 고아 소년이었던 박영웅이 진정한 문강그룹의 리더로 성장하기까지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들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조상국과 남미란의 음모로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며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긴 고난의 터널이었지만 영웅과 우주 형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